이제 상황은 1895년 을미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 을미년으로 넘어간 초반부 전 세계는 충격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조선을 둘러싼 청일전쟁에서 상식적으로 승리를 했어야 될 청나라가 아닌 일본이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인구만 봐도 이 청일전쟁은 승부수가 너무 명확했던 전쟁인데 덩치, 자원 여러 가지 면에서 청나라가 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승기를 잡게 되고요. 자신만만해진 일본은 중국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조약 이름이 좀 재미있네요.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 시모노세키 조약은 우리말로는 하관 조약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에 있는 항구 이름이에요. 일본의 그 시모노세키 항이라는 곳에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이 조약은 청나라에게 여러 가지 불리한 내용이 담긴 내용인데요. 자, 근데 이 조약의 내용이 또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자, 양국은 큰 대규모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일본은 이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금 청나라에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고요. 또한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죠. 청나라야 이제 조선에게 관심 끄렴. 조선은 내 꼬얌, 일본이 먹을 꼬얌 이러면서 청나라의 간섭을 일절 배제하는 종주권이고 사대관계고 나발이고 없어요. 이런 걸 무시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원래 의도했던 바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많은 재정을 낭비하더라도 어차피 청나라에게서 다 뜯어올 거니까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또한 청일전쟁은 조선을 장악하려는 조선을 둘러싼 양국의 경쟁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일본도 청나라를 상대로 이렇게 승리까지 거머쥐게 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나 봐요. 굉장히 자신만만해지면서 일본은 앞으로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도 노릴 수 있겠다라는 야욕이 생기게 되고요. 그 결과 요런 조항을 집어넣게 되는데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청나라는 일본에게 랴오뚱반도, 우리말로는 요동반도라고 불리는 지역과 타이완, 우리말로는 대만이라고 불리는 지역을 넘겨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걸 이제 하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동반도, 대만, 대충 어디 붙어 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지역은 이 요동반도라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아주 중요해, 핵심 지역. 자, 요동반도는 선생님이 항상 지도를 못나게 그릴 때 표시하는 지역이기도 해요. 요거 조금 살펴보면 선생님이 우리나라 지도를 그릴 때 항상 요런 모양으로 그리죠? 기억나요? 내가 요새 못난이 지도 하도 안 그려서 이렇게 한반도를 그리고 나서 중국 대륙을 그릴 때 내가 꼭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튀나오게 그리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이 중에 아래에 위치한 게 산둥반도, 위에 위치한 게 요동반도인데요. 바로 여기 흐르는 요하강의 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이 일대가 요동이라고 불리고요. 고구려 시대나 발해 시대 때 우리 영토였던 지역입니다만 나중에는 중국 땅이 됐던 지역이죠. 바로 요 튀어나온 요 요동반도를 일본이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야. 남쪽에 있는 대만과 함께. 왜 일본은 여길 요구했느냐? 일본이 앞으로 계획하기에 일본은 조선으로 진출할 거예요. 조선을 우리 식민지로 삼을 건데 가만 보니까 중국도 노려볼 만한 지역이라는 거지. 이 중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일본이 중국을 앞으로 건너갈 때 필요한 군사기지, 거점이 필요한데 그걸 북쪽에선 요동, 남쪽에선 대만이라는 거야. 앞으로 일본은 조선을 장악한 후에 조선에서 요동을 거쳐서 중국으로 북쪽 루트를 만들고요. 동시에 조선을 거쳐서 대만을 거쳐서 중국으로 남쪽 루트를 이렇게 침략 경로를 개발할 계획이었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일본이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요구하자마자 나도 이 계획 세우고 있었는데 일본의 계획을 간파한 나라가 있어요. 바로 북쪽에서 진격하고 있던 러시아입니다. 자, 여기에서 러시아가 큰 불만을 가지게 되는데요. 당시 러시아는 남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시기죠. 뭘 가지기 위해서?
부동항 기억납니까? 얼지 않는 항구 이 부동항을 노리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조선으로 남쪽으로 진격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때 서양들이 가장 가지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식민지는 결국 중국이에요. 넘사벽의 영토잖아요. 그죠? 이 자원을 장악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조선을 통해 중국으로 건너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 치곤 그동안 러시아가 좀 주춤주춤했었죠. 영국의 견제도 있긴 했지만 러시아 입장에선 요동반도만 어떻게 득템을 해도 꼭 조선이 아니어도 이렇게 길을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가 조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점 중에 하나가 요동반도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감히 일본이 노렸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청일 전쟁의 결과를 많은 각국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맺은 시모노세키 조약에 대해서 러시아가 큰 불만을 제기하게 되고요. 결국 러시아는 일본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고 싶은 다른 국가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였던 프랑스, 독일을 같이 끌어들여서 세 개의 국가가 일본에게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이 사건을 삼국 간섭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에게 이놈 하면서 이제 소리를 쳤던 사건인데요. 바로 일본이 맺었던 시모노세키 조약이 지나치게 일본이 가져가는 것이 많다. 최소한 일본은 요동반도를 토해내라 라는 거고요. 다른 조항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요동반도를 외쳤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 삼국 간섭에서 러시아의 입김이 가장 강하게 끼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러시아 혼자 외친 게 아니라 어쨌든 프랑스, 독일이라는 친구들이 함께 외쳤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3대 1이야. 심지어 이 3에 들어가는 나라가 프랑스, 독일이야. 프랑스, 영국 못지않은 당시 서양의 최고 강대국 중에 하나였고요. 독일,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나라들이 러시아와 함께 소리를 치니까 일본 입장에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결국 청나라에게 요동반도를 반환합니다. 일본 입장에선 피눈물을 흘릴 만한 결과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본은 더욱더 조선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요동은 뺏겼지만 조선만큼은 가져야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조선이 이 과정을 다 지켜봤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조선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빠르게 판단했던 당시 명성황후가 중심이 되어서 이 여자가 외교적인 센스가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러시아에 외교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인재들 중에서도 러시아랑 친밀한 세력들, 친러파라고 불리는 러시아와 외교적으로 가까운 세력들을 키우고 발굴하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이 점점점 러시아랑 밀접한 관계가 되어 정말 러시아랑 끈끈해졌다가 앞으로 일본이 조선을 장악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니 청나라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쫓아내곤 했더니 이젠 러시아라는 장애물이 생긴 거야. 일본 입장에선 엄청난 불만이었다는 거지. 요동은 놓쳤어도 조선만큼은 놓칠 수 없다. 그런데 일본이 가만 지켜보니까 누가 있는 한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될 것 같아요? 명성황후. 그래서 결국 일본은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게 되고요. 요걸 우리는 흔히 을미사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결국 이 을미사변이라는 아주 끔찍하고 잔혹하고 공포스러운 사건 속에서 조선은 다시 한번 일본의 영향력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종 입장에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지. 중전도 마구잡이로 난도질하는 저 일본 애들이 나라고 그렇게 못할 게 뭐야. 고종은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일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을미사변이란 사건, 일본은 명성황후의 시체를 불태우면서까지 증거를 없애고 어떻게든 숨기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들통이나 전 세계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일본 니네 진짜 너무하지 않느냐. 아무리 조선이 힘이 약하다고 해도 한 나라의 왕비를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마구잡이로 난도질해서 죽일 수가 있느냐 라면서 쌍욕 오브 쌍욕을 듣게 되고요. 결국 일본은 이러한 국제적인 비난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었어요. 안 그러면 국제적으로 무시당하면 앞으로 국가가 성장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은 무슨 소리냐? 우리 일본은 조선을 매우 사랑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게 되고요. 이 사건이 1, 2차 갑오개혁에 이어서 발생했기 때문에 3차 갑오개혁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갑오년이라고 하긴 이제 연도가 바뀌었거든. 그래서 을미개혁이란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게 되고요. 역시 앞에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간섭과 압박 속에서 추진된 개혁인데요. 자, 이 개혁은 앞의 개혁들과 다르게 일본이 국제적으로 조선의 변화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 일본의 도움으로 조선이 이렇게 근대적으로 바뀌고 있다. 조선은 일본의 도움 덕에 발전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개혁이기 때문에 조선 백성들의 생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꾸는 데 중심을 뒀다라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